자, 쌤, 논술 쓰는 거 연습하는 걸 어랬죠? 연습할 건데 용지를 하나도 안 가져왔네. 네. 자, 우리 쌤들이 보통 논술하면 되게 어려워하죠. 근데 쌤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오늘 조금만 보면 쌤들이 금방 쓸 수가 있을 거야 아마. 논술. 우리 쌤들이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계속 오시네. 이유는 뭐? 첫 번째, 그치, 서론을 못 쓰죠. 서론을. 뭔가 시작하면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쓰는 게 어려워. 서론을 어떻게 쓰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두 번째는 뭐가 문제야? 맨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라 그러는데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쓴말을 또 쓰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논리적 체계적으로 쓴단 말이 무슨 말일까? 맨날 논리적 체계적으로 쓰라 그러라.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논술을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논술이 뭐가 있다 그랬어? 오늘 주제와 같이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잘 알면 쌤 최소한 논술에서 A, B, C, D가 있다면 D 이상은 맞을 수 미안해. D가 아니지. 누구나 D 이상은 맞죠? P 이상은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게을러질까 봐 좀 걱정은 돼. 그렇지만 아마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쵸? 자, 쌤 봐. 그래서 거기 쌤이 이거 매핑한 거 봐봐. 패턴에서 매핑한 거. 저는 매핑한 거, 매핑을. 뭐, 논술 어떻게 써라. 서론 쓰는 법 필요 없어요. 일단, 패턴부터 한번 알아보고 우리 쌤들이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거기 원인 대책형 문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원인 대책형 문제. 자, 쌤 생각해봐. 그 패턴을 그대로 알고 쓰면 된단 말이야. 원인 대책형이니까 좋은 건 나오겠어? 나쁜 건 나오겠어? 거의 대부분은 원인과 대책을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나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쌤 나쁜 거 한번 다 여기다 넣어봅시다. 학교 폭력. 그치? 또 사교육, 교실 붕괴. 그치? 그 다음, 어떤 거? 사교육이 만연되는 거. 또, 우리 쌤들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또한, 여러분 2차 때 면접할 때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면접할 때 보면 또 이걸 다 따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 해? 그래서 쌤들은 이런 것들은 패턴만 외워두면 이런 문제는 다 답이 같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쌤 면접 같은 거 할 때 상담 많이 물어봐. 얘가 갑자기 되들었다. 갑자기 얘가 머리채를 잡았다. 머리채가 좀 그러네. 되들었다, 잠잤다, 욕했다, 반말했다. 이런 모든 것 할 때 일단 그것도 패턴이야. 일단 걔를 격리시킨다.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는 단계별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의 나쁜 행동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일단 교사 자신도 감정을 다스린 뒤에 그 원인을 차분히 물어본다. 왜 그랬는지. 그치?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 한단 말이야. 답을 하면 이게 정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서도, 그러니까 면접에서 꼭 보통 여섯 문제 내에서 4문제 물어보죠. 6문제 물어볼 때 이런 학교 상황 문제 하나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인 같은 거, 학교폭 이런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 물어보고, 어떤 정책 같은 것,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교과 교실제를만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해서 패턴을 한 6개로, 겹치는 패턴까지 하면 딱 4개 패턴입니다. 4개 패턴이니까 물어보기더라도 몇 개만 물어봐. 4개만 물어본단 말이야. 거기에 맞춰서 뭐 하면 돼? 그것만 공부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면접 이만큼 두꺼운 것 가지고 계속 외우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치? 근데 외우면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영어도 생각 안 하고 적절한 용어가 안 튀어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는 딱 패턴화되어 있으면 아주 적절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탁탁 나오는데 뭐 하게 되면 너무 다 외우려고 그러면 정말 적절한 용어가 안 나와.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를 써라 그럴 때 하나 패턴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 적절한 문제들이 잘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이걸 또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봐. 이게 나왔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드렸어. 여기 드렸는데 이건 자 만약에 써라 그러면 서론을 쓴다 그래봐. 서론을 쓰고 원인, 교육 내적 원인, 교육 외적 원인. 그쵸? 선생님, 자, 학교 폭력을 의해서 생각해보면 교육 내적 원인은 교사 측면, 그 다음 학부모 측면, 교육 당국 측면. 그쵸? 자, 학부모 측면에서, 교사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그 다음 교무가 과다하고. 그러겠죠?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될 거고. 학부모 측면은 이기적 교육열, 그 다음 학교와 소통 문제. 그쵸? 별로 공감을 안 하네. 교육 당국 측면은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 시대나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정책 또는 입시주의 교육 정책. 이 중에서 필요한 거 한두 개씩만 고르면 된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씩 더 보태면 되는 거지. 이 패턴에다가 나는 이거 하나 더 넣겠다. 이거 하나 더 넣겠다. 그러면 된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교육 외적 원인, 사회적 변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 보통 사회적 변화를 못 따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런 사회들의 변화. 그 다음 사회적 문제, 물질 만능주의, 학력주의 풍토. 이것도 역시 둘 중 하나 골라 쓰든지 2개 다 쓰든지. 그 다음 단기 대책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수의 실질화, 컨설팅 장악. 교사의 책무성 확보. 여기 교사의 책무성 확보는 교사 평가를 활용하는 것. 교사 학부모 소통 문제, 불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소통을 상설화하는 것. 교육당국 책무성 확보, 학교 정보 공시제를 활성화하고 교육 수요자 및 현장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 장기 대책으로는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에서 유네스코 4가지 기둥이 있죠. 유네스코 4가지 기둥. 그걸 써주고, 그 다음, 인식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고 전환, 차이의 존재를 통한 연대적 삶.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게 문제야. 그 문제. 자, 선생님 이제 서론 봐봐. 서론을 쓸 때 어떻다 그랬어? 서론을 쓸 때, 자,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학자가 한 명 있다. 또는 자기가
서론은 꼭 이걸 써야 되겠다. 이 원인과 대책에서 나온다면 나는 서론을 뭐 쓰겠다. 한 두세 개만 준비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다 똑같이 한번 써봐. 똑같이. 그래서 누구로? 로저스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로저스 많이 들었죠? 자, 봐. 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어차피 오늘 써보는 거니까, 그냥 한번 써보는 거니까. 자,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성인 폭력과 닮은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쵸? 만약에 이게 교실 붕괴일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쭉 쓰고 난데 유사이래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요. 그쵸? 여기만 좀 바꿔. 자, 교원의 권위가 상실되는 교실 붕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치? 자, 서론 쓰기 할 때 이런 거 계속 써봐라고. 뭐만 바꿔서 쓰는 거야. 사교육 마냥. 그렇지? 자, 쓱 봐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 쓰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쓰고, 그치? 우리나라는 특히 더더욱 다른 나라와 달리 사교육이 더 만연돼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런 사교육 만연이 꼭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 어디에도 일본 같은 거에도 다 이런 사교육 열풍이 엄청나단 말이야 사실은. 그치? 프랑스도 그런데요. 사교육이 열풍이 있대. 그쵸? 국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사교육 열풍을 로저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쌤들이 어떤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를 마련했을 때, 쌤이 어떤 것들을 마련해? 자, 처음에는 이제 학자로, 두 번째는 어떤 통계로 마련하면 돼, 통계 같은 경우도 좋은 뭐가 될 수 있어. 처음 들어올 때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 그치? 자, 이건 어때? 쌤, 사교육은 다 알고 있으니까, 최근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교육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된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건 우리가 어디에 부담을 주겠어? 전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문제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쌤 다시 한번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사교육이 굉장히 큰 위기죠. 사교육이 만연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봐. 방과후 학교 전부 다 어떤 책으로 나왔어? 사교육 근절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고교 자기주도 학습 전형 사교육 근절책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책이 사교육 근절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래? 봉착해 있다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하는 사교육이 만연되고 있다. 그렇죠? 또는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이 만연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쌤 학자로 준비하든 통계로 준비하든 또는 사회변화로 이야기하든 간에 쌤들이 하나 정도는 정해놨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써봐 그냥. 뭘로? 로저스로 한번 써봐란 말이야. 정할 때. 그럼 서론은 이렇게 썼으면 되고 본론을 쓸 때 봐봐. 본론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본론을 쓸 때. 로저스 말고 쌤들이 좋아하는 가끔 읽어보면 좋은 문구 있잖아. 알았어. 쌤들이 찾기 힘들면 다음 시간은 제가 학자들만 모아볼게. 학자들의 말만. 원명만 쭉 모아올 거니까 그 중에 겹치지 않게 골랐어. 겹치지 않게 골랐으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정도에서는 괜찮습니다. 좀 겹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바꾸면 좋은 거고.
제가 학자 언명하고 통계하고 가져올 거니까 두 개 중에 마음에 든 거 써.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옆 사람 보고 똑같은 거 안 쓰는 걸로 한 50가지 가져올게. 50가지면 충분하겠죠? 자,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똑같이 나올 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요령 있게 다른 문제 나왔을 때 거기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는가. 교육학 문제 나왔어도 이건 비슷한 문제 나오면 거기다 집어넣어도 서로 쓰는 전혀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자, 청소년 문제를 봐. 청소년 비행을 심리학적, 사회학적 입장에서 써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써라고 나왔어도 서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로저스 써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는 건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쓸 때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어쨌든 큰 의의가 있다 하고 그거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논술을 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자 봐. 아까 교실 분계를 그러면 교실 분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실 분계 현상을 뭐 하는 것이 논해보는 것이 우리 또는 교실 분계 현상을 알아보는 것이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학자에서 방금 같이 들어와도 되고 플러스 칭찬을 해줘도 되는데 칭찬을 해주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걸 살펴보면 큰 의의가 있다. 이 말은 너 문제 잘 냈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칭찬해 주는 거야. 왜? 문제 잘 냈으니까 칭찬해 줘야지. 그러니까 일단 쌤 어떤 문제를 냈는데 거의 대부분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하고 이하에서는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누굴 칭찬해 주는 거야? 출제한 사람 잘 냈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칭찬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또 너무 좀 쑥스럽고 그러면 안 넣어도 됩니다.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굳이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쌤 서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방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4, 50개를 적용해 주면 그 중에서 쌤들이 마음에 든 것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한번 여기다 써보고 거기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냥 계속. 그치? 그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아마 오늘은 어쨌든 서론은 쓰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쵸? 그 다음, 자, 논리적, 체계적으로 써야 되니까 서론, 이제 본론을 쓸 때, 쌤 봐봐. 본론을 쓸 때, 분명히 원인을 써라 그러면 우리 쌤들은, 원인 써라 그랬을 때, 쌤들은 보통 어떻게 해? 이게, 왜 쌤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냐면, 첫째, 둘째로 쓰면 반복이 잘 되냐면, 원인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쓰다 보면 앞에 쓴 말이 또 반복되거든. 그쵸? 그런데 쌤 여기 연결되지만 교육 내적 원인, 교육 외적 원인 이렇게 딱 나누면 또는 여기서 교사 측면에서는 교사는 우리가 뭘 확보해야 돼? 항상 어떤 사람이야? 교사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쌤들 똑같은데 대책에다가 또 여기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니까 여기서 또 전문성 또 나오면 좀 그렇단 말이야. 이건 대책에서는 이제 풀어써야 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수나 컨설팅 장학 이런 식으로 풀어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문성 부족이다. 그럼 여기서 전문성을 충족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웃기는 거잖아. 실제로 여기서는 대책을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쌤 봐봐. 이런 많은 것들의 다 문제는 일단 봐. 교사의 뭐 어떤 거? 전문성이 부족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봐. 학교 폭력이나 교실 붕괴가 나오면 어떤 것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야?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란 말이야. 그치?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자, 사교육마녀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또는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보다는 비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사교육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치? 쉽게 말해서 사교육 시장은 바로 안 하면 탈락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노력을 하는 시장인데 공교육 시장은 좀 덜 하잖아.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전문성 부족이다 할 때 저희 같이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사실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우리가 무엇 때문이냐? 그래서 대책이 나올 수 있어.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연수 같은 게 굉장히 형식적이란 말이야. 여러분 인성교육을 하는데 앉아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인성교육이 됩니까? 네, 그건 아니지. 그치? 예비군 훈련 가면 담배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의로 담배 끊으라고 그래서 끊은 사람 한 명도 있을까? 그럼 없겠지? 마찬가지야. 여기도 너무 형식적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이 뭘 가져온다. 그러면 자, 이런 학교 폭력이나 교실 붕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쓸 때 잘 봐. 그러면 지금 서론을 썼어. 자, 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이를테면 성인 폭력과 닮은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자, 이하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원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먼저 교육 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또는 그냥 내적으로는 교사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야. 교사 측면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이다. 이렇게 쓴 뒤에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둘째, 그 다음 무엇의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 자, 둘째, 열정의 부족이다. 그치? 또는 관심의 부족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뭐에서 쓰면 문제가 있어? 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는지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다시 한번. 선생님, 자, 본론 쓸 때 두 가지식으로 써야 돼. 두 가지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식으로 먼저 배워야 돼. 결론부터 돼.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따라서, 왜 그러면 이게 인성교육의 전문성 부족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연결시키는 게 논리적인 거야. 쌤, 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겠어? 다시. 인성교육에 대한 부족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는 거. 자, 인성교육에 대한 부족이니까 학생들이 인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걸로 나타날 수 있어?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는 교실 붕괴 같으면 그래서 인성교육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풍토 또는 이기적인 행태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남아있어서 뭘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테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실 붕괴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치?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타인을 존중하는 삶 속에는 학교 폭력이 없겠지.
존중하지 않는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다시 이 부분만 잘 써봅시다. 지금 서로는 다 잘 쓸 수 있는데 여기 본론 부분만 잘 써봅시다. 자, 다시 한번. 교사 측면에서 먼저 교사 측면에서는 이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그렇죠? 자,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그치? 학교에서 인성에 대한 사고라든가 지식, 그치? 판단 이런 것들이 길러지지 않음으로써 자, 어떤 것들이 이기적인 행태들이 만연되고 있다. 이기적인 행태들 그대로 남아있다. 또는 만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그런 이기적인 풍토. 자, 선생님, 아예 여기다 그렇게 써버려. 이기적인 풍토, 또 이기적인 문화, 학교 문화. 그치? 이기적인 학교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뭐가 연결되겠어? 이기적이니까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지? 인정하지 않는 교실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기적이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때? 다시 한번. 선생님, 이건, 자, 어디에도 해당되니까 외워버리란 말이야. 저기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써보는 것. 자, 다시, 뭘로? 두 가지식으로 써서 교사의 전문성, 특히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써도 돼요. 선생님, 어떤 거? 사실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과다해? 교무가 과다하단 말이야. 교사들이 다 느끼는 거란 말이야. 교무가 너무 많다.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육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어떤 데 시간을 다 버려. 학생들을 돌보기보다는 이거 교무하는 데 시간을 다 버리니까 학생들과 잘 뭐가 안 돼.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학생들과 만날 서로 간에 상담할 기회 같은 것도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치? 쉽게 풀어서 쓰면 이 말이야. 선생님들 너무 뭐가 많으니까. 그치, 일이 많으니까. 선생님들 도대체 뭘 못해? 그렇지? 그렇지. 자, 봐. 두 번째 교사 측면 교무 과다라고 그랬지. 교무 과다가, 자, 학생들의 접촉의 기회를 사실은 많이 줄여준단 말이야. 교사도 이렇게 학생들과의 소통 또는 접촉의 기회를 줄여주니까 뭐가 될 수 있어? 그치. 서로 연대의식이나 유대의식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뭘로 연결될 수 있어? 교사의 권위 또는 교실 붕괴나 또는 학교 폭력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 다시. 쌤, 교사와 유대 관계가 있게 되면 사실은 폭력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 있겠지. 교사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 쌤, 굳이 여기 사회 통제 이론 그런 거 안 써도 돼. 유대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 아무래도 비행이 훨씬 줄어들겠지. 에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한데 자기가 뭐 싸우려고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할 거고. 그쵸? 뭐 어떤 거 하더라도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유대 관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성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연결된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다시.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쌤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쓸 때 어떤 것을 쓰든지 일단 여기다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 논술을 쓸 때는 여기다 이미 뭘 써놓고 하나의 원형을 써놓고 그 원형에다 뭐만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교실 학교 폭력일 때 학교 폭력을 떼어내고 여기 이제 교실 붕괴를 넣어보고 사교육 만연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뭐만 바꿔봐. 그 부분만 바꿔본단 말이야. 쓰고 다 연습한 뒤에.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용어로 조금씩만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쌤, 이 측면에서 썼어. 누구 측면에서? 교사 측면에서 썼단 말이야. 그 다음, 보통 학부모 측면에서 쓸 때, 학부모 측면은 이기적인 교육열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기적인 교육열, 특히, 그런데 뭐하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가? 학교와 문제지.
학교와 소통 문제란 말이야. 그치? 예. 그래서 학교와 소통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을 해봐. 자,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낙인 찍힐까 봐서 집에 있었던 나쁜 행동들을, 학교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해, 안 해? 정보를 제공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야.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교사가 훨씬 지도하기 쉬울 건데, 그런 것은 다 숨겨버리니까 뭐가 돼? 교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학생이었는지,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지도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지도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지도가 학부모와 이런 학교와 소통 문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뭘로 연결돼?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사교육이 얼마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고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없어. 이 교사가 설명하거나 또는 학교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많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써주는 게 좋아. 학부모 문제에서는 이기적인 교육률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니까 특히 최근에는 소통 문제를 써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교육 당국 측면에서는 이걸 다 쓴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굉장히 풍부하게 쓸 수는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만약에 나왔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나왔다면 이걸 다 쓰면 조금 걸릴 것 같으면 아예 한두 개는 빼도 되고 여기는 뭐 한 줄 정도로 하나하나씩만 해도 되겠죠. 그 다음 교육 당국 측면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평가 자체도 인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적만 평가하지. 각 단위학교를 평가할 때 성적만 평가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단위학교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뭐 한다 그래?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오늘 선생님들이 원인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써. 그래서 다시 한번 논술을 자,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면접을 가서 몇 분을 내 한 문제당 2분을 이야기하라 그래. 2분. 한 문제당 2분을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다 10분 못 채우고 나와요. 어떤 분들은 4분만 채우고 나와. 4분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원인과 대책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최소한 몇 분을 할 수 있겠어? 8분은 아니 한 2분은 확실히 채우겠지? 그래서 너무 꽉꽉 채우면 좀 그렇지만 2분은 확실히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먼저 교사 측면에서 학부모 측면에서 그 다음 학교 교육 당국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그치? 벌써 몇 가지를 3가지를 이야기했고 교육 외적 원인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것도 그러니까 왜 그래? 지금 왜 그 말하냐면 구술하고 면접은 똑같아. 그러니까 면접 논술은 단지 뭘만 그러니까 면접이 구술이야. 구술하고 논술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교육외적 원인으로는 사회적인 측면은 뭐 다 쓸 수 있잖아. 뭐가 만연돼 있다. 이기적인 풍토가 만연돼 있다. 그쵸? 이것에 따라서 사회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가 된단 말이야. 학생들도 거기에 그렇지? 젖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어. 그렇지? 자, 사회가 이기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더불어 사는 사람보다는 이기적인 사람. 그치? 또는 물질 만능주의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누가 이 청소년 같으면 이 학교 폭력 같으면 청소년도 학생들이 비행에 빠질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고 있는 거지. 자, 이런 것들에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면 된단 말이야. 또는 이런 풍토 때문에 선생님 어떤 걸로 교사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는 교실 붕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쌤 여기 봐. 본론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써.
자, 오늘 볼 건데, 오늘 안 볼 겁니다. 오늘은 그냥 써서 집에서 뭐 한단 말이야. 감상해 보시기 바래. 본론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쓴다? 뭐뭐 때문이, 자, 다시. 뭐뭐, 이 교사 측면에서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이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문구는 꼭 이렇게 써. 왜냐하면, 그치? 전문성 부재. 그래서, 자, 인성에 대한 뭐 어떤 기회가, 인성교육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이 접촉 기회가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뭐가 돼? 그치? 이기적인 학교 문화 또는 학급 문화가 형성된단 말이야. 여기다 써놓으면 편해. 자, 보통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는 많이 있는 게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 이기적인 학급 문화. 자, 봐. 여기다가 뭐가 부족해? 인성교육에 대한, 그치? 인성교육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다고 그랬지? 기회 부족. 이렇게 쌤들이 이렇게 써. 그러니까 이기적인 학급 문화가 되고 이것이 뭘로 연결된다? 나쁜 거? 문제점. 그치? 여기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자, 교사의 업무의 과다이다. 업무 과다이기 때문에, 자, 다시 졸지 말고, 벌써부터 졸면 어떡해? 미안해. 내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그런 거지. 미안해. 그러면 교무 과다다 쓰면 그 다음 뭐 하겠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 아이들과 소통이 부족되고 이 교무로 접촉할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자,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해나 유대관계가 없어지는 거지. 이해 부족과 유대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쓸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해. 대답을 할 때도, 면접을 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면접을 하는가. 첫째,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대답하듯이. 면접할 때. 그러면 쓸 때도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학부모 소통 문제 이야기했었죠. 학부모 소통이 불통이 되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그렇죠? 학생에 대한 절반은 어디서 하니까? 가정이잖아. 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이고, 따라서 이런 이해 부족은 무엇과 연결되겠어? 교사와 학교육과 가정교육이 원활하게 연결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어 없어? 학교 폭력이나 교실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 자,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 당국을 할 수 있겠네. 자, 교육 당국은 어떻게 쓸 거야? 자, 선생님 만약에 교육 당국이 나왔다면 어떻게 쓸 거야? 자, 선생님 교육 당국이 나왔다면 어떻게 쓸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그렇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이다.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이다.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이나 지원의 부족이다. 그렇죠? 이런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 그리고 워낙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 경쟁 위주잖아. 경쟁 위주의 교육.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경쟁 위주라고 써도 되겠다. 입시 위주니까 경쟁 위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치? 배려가 실종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어때? 이렇게 써봐, 한번. 이렇게 써보면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걸 못 쓸 것 같아? 하나하나 써볼까, 서론부터?
서론부터 한번 써봐. 자, 서론부터 펜을 들고, 자, 서론 씁시다. 서론. 자, 왜? 졸고 있어서 그래. 졸고 있어서 서론부터 한번 써보고, 일단 여기까지만, 원인에서 여기까지만 와봅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원인에서 여기까지 한번 와봅시다. 자, 한번 펜을 들고 써봐. 자, 똑같은 문제도 안 나올 거고, 우리나라 문제점이 나온다 할 때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쌤 잘 봐. 먼저, 자, 서론 써봅시다.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똑같이 써봐. 로저스, 뭐가 생각 안 나면, 영어가 생각 안 나면 한글로 써요, 그냥. 알죠? 로저스. 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자, 성인 폭력과 닮은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쌤 어떤 걸 써볼까? 자, 여기다가 보통은 원인과 대책을 써라 그랬으면 이하에서는 학교 폭력의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상술하기로 한다, 논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건 꼭 안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학교 폭력의 원인을 교육 내적인 측면과 교육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있는데 하는 것보다는 있다. 원인을 교육 내적인 측면과 교육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먼저 교육 내적 측면에서 먼저 조금 말이 안 되네. 교육 내적 측면을 먼저 교육 내적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의 교육 내적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의 어떤 것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선생님 여기는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문성 부족이다. 그치? 자, 왜냐하면 자, 이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그치? 이 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부족은 인성교육에 대한 회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인성교육에 대한 회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이기적인 학급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죠? 이기적인 학급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학급 문화에 의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 학교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이기적인 학교 문화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 자, 아무래도 임용이다 보니까 교사 측면은 조금 두 개 쓰는 게 낫겠지. 임용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교사의 교무의 과다이다. 교사의 교무의 과다이다. 자, 교사의 교무의 과다. 왜냐하면 꼭 안 써도 돼. 여기서는 이유를 써야 되는. 그렇지만 이유를 써도 돼. 교사의 교무에 대한 과다는 학생들과 소통과 접촉의 기회를 낮춘다 그래야 없앤다 그럴까? 낮춘다. 좋아. 낮춘다. 그치? 그래서 자, 그 다음 어떤 거라 그랬어? 소통과 접촉의 기회를 낮추니까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뭐 그게 학교 폭력 원인은 이야기해 보시니까 폭력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다음 어떤 측면에서는 학부모 측면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학부모 측면에서는. 그런데 벌써 너무 많이 썼어? 쌤 여기까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쌤 쭉 쓰면 되겠지. 그러면 쌤 좋아. 여기서 한번 학부모 측면을 써봐. 쌤들이 교사 측면까지 썼으면 학부모 측면을 거기다 한번 써보면 학부모 측면에서는 하고 써봐. 셋째 학부모 측면에서는 하고 써봐. 또는 학부모 측면에서는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어. 그냥 셋째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은 부재이다. 이렇게 셋째 소통은 부재이다.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의 부재이다.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봐. 그 부재에다 썼으니까. 학부모는 자기 자신의 낙인을 걱정해서 학교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가정에 있어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치? 주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쓸까? 주저한다 그렇게 씁시다 그냥.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서로 간에 자,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뭘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자, 봐. 소통의 부재가, 가정교육에 대해서 교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기겠어? 원활한 인성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원활한 인성교육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또는 그 원인이 장애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써서 쌤들 그 다음 어떤 측면으로 넘어오면 교육 당국으로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교육 당국은 자, 쌤 봐봐. 넷째 교육 당국에서의 입시 유지의 교육이다. 이렇게 썼다 그래봐. 넷째 교육 당국의 입시 유지의 교육이다. 자, 입시 유지의 교육은 경쟁심만 부각시켜서
경쟁심만 부각시켜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학교 교육을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그치? 또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또는 형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의 원인이 된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여기다가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교실 붕괴로 넘어가 봐. 자, 쌤 다시 지금 학교 폭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놔두고 교실 붕괴로 넘어가면 어떤 것만 바꾸면 되겠어? 여기다 그대로 놔두고 로저스는 쭉 썼던 거에다가 어느 부분을 바꿔야 될지를 한번 봐봐. 자, 로저스 이 부분은 바꿀 필요 없죠? 그런데 어떤 것? 이 부분, 자, 성인 폭력과 닮은 학교 폭력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지.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교실 붕괴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치? 그 다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봐봐. 교사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전문성 부족이고 인성교육의 모델에서 이기적인 문화 풍토가 학급 문화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이런 이기적인 학급 문화는 교사나 학생이 서로 존중해주는, 그치? 특히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뭐였으니까? 교실 붕괴였으니까.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자, 업무의 과다. 그치? 교무의 과다는 우리가 뭘 일으킨다 그랬어?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어? 업무 과다로 소통이나 접촉 이해가 떨어지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유대관계가 없어진다 그랬지? 그치? 유대관계가 많이 낮아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교사의 권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바꿔도 되겠지, 이건. 그냥 학교 폭력으로 이어진다 하지 말고 교사의 이 권위 상실로 이어진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지. 그치? 자, 학부모하고 소통 문제. 학부모 소통 문제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다. 교실 붕괴니까 그대로 써놓고 어떤 것만 바꾸면 되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가 요즘 학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생님 멱살부터 잡는다고 그러지? 그렇잖아. 서로 소통의 부재는 서로 오해를 낳게 되고 오해는 여러 가지 이 교실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바꾸면 되겠어. 그쵸? 그 다음, 입시 유지의 교육. 그러다가 경쟁을 강조하고. 그쵸? 더불어 사는 삶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사로서, 사도로서 교사를 모범을 보일 기회가 사실 없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쌤 어떤 게 한번 넣어볼까? 여기에다가 쌤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문제라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쌤 지금 따라 쓰라 그러는데 따라 써도 팔 아프니까 조금만 따라 쓰고 만 것 같아.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쌤 지금 서론하고 원인까지는 쓸 수 있어야 돼. 원인까지는. 그런데 원인을 쓸 때 방금 갑자기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약간의 논리적 비약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쓰는 요령은 뭐뭐니다 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은 하고 쭉 이렇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뭐 하는 것 같아? 논리적인 것 같으니까 3단 구조를 갖추겠다는 생각을 해. 이거다. 그래서 뭐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쌤 이거 봐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기적인 문화 학교 문화를 분명히 학교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기적인 학급 문화 때문에 어떤 게 일어나? 사실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학생들 자살 문제라든가, 그치? 방금 이야기했듯이 왕따, 따돌림 다 뭐하고 관련돼? 이기적인 학급 문화하고 관련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그대로 이런 건 다 적용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또 논리적으로 하나를 생각해놨어. 그치? 그래서 여기만 바꾸기만 하면 쌤들 뭐가 되겠어? 굉장히 괜찮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다시. 논술이라는 게, 뭐, 여러분 다 보다시피 책 보면 뭐, 논술이랑 논증을 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논증인 거니까. 근데 스님들, 하나하나를, 모든 하나, 여기 왕따, 따돌림, 이런 거 모든 하나하나를 다, 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 하나하나 다 해오려고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뭐만, 자, 지금, 교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니까 뭘로 연결됐어?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학교 문화로 연결됐지.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죠. 여기까지 연결은, 여기 가운데만 연결만 잘 지으면 뭐가 된단 말이야? 논리적인 것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연습만 몇 개만 해봐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원인을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교사적인 측면에서 반성을 해야 되겠지. 지금 뭐니까? 우리가 임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 그치? 그 다음 또는 교육 당국, 이런 부분을 좀 써주면 된단 말이야. 여기다 원인의 학생 측면에서는 쓰기가 곤란하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학생들은 여기서 보면 학생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떤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그렇게 교육됐으니까 둘 다 피해자지, 둘 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측면을 쓰기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만 패턴을 딱 정해 놓고, 쌤들이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조금 방금 제가 쓴 건 약간은 뭐가 되게 급하게 써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쌤이 이 부분만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된단 말이야. 몇 개만. 그렇지. 교육 내, 교육 외. 이런 것은 괜찮은 분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류를 가지고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 우리 쌤들이 벌써부터 수업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쳐있어. 잠이 오고, 좀 쉬었다가 대책 같은 거 하겠습니다. 쌤, 여기 좀 생각을 해봐. 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한번 더 묶어야 되니까, 문제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